한 분들 다 보이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하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환한 얼굴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예쁜 꽃은요? 웃음꽃이랍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오늘 날씨가 마치 코타키나발루 하늘 같더라고요. 오늘 날씨 여러분 나가보세요. 굉장합니다. 너무 예뻐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구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코타키나로 오세요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코타키나발루를 갔을 때를 생각해봐요. 제가 마지막 날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어떤 아이는요, 시간이 너무 급하게 가서 아쉽다. 꿈이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이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평소에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코타키나발루 너무너무 환상적인 섬이거든요. 내년에는 모두 거기에서 여러분들 뵀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박찬호 선수 275억짜리 건물 아시죠? 여러분, 갖고 싶다 1번, 안 갖고 싶다 2번. 1번. 갖고 싶죠. 저는 아멘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건물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안 갖고 싶으실 것 같지만 저는 다른 거 가진 게 없어서 건물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꼬박꼬박 나오는, 여러분 꼬박꼬박 나오는 수입, 어떤 이들은 인세 수입,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꼬박꼬박이라는 의미는 김치 담그기 힘드시죠? 김치독에 김치를 담궈놨는데 꺼내도 계속 나오는 김치독이 있다면 아마 수만 건물 줘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건물이 지으면 놀고 있다면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런 꼬박꼬박 수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했었죠. 아멘 사업, 여러분 아멘 네트워크 비즈니스, 소비자들을 네트워킹 시킨 네트워크, 이거는 자산이죠. 자산 소득이죠. 자산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과 같은 인세성 소득이 가능하잖아요. 아멘 사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산을 구축하는 거죠. 자산은 구축할 때까지 시간이 분명히 걸리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시소득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수입이 주어지는 거지만 자산은 만드는 동안에는 큰 돈이 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파트너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폰서님 어떻게 1년 동안 한 명도 후원을 못하고 2년 만에 SP를 가는데 포기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잖아. 아멘에서 주는 보상, 그 멋진 거, 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위한 상속까지 되는 거 다른 데는 없잖아. 그래서 기다렸어, 인내했어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98년도 아멘을 시작하고요. 정말 마음 먹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서울은 잠깐 신혼 때 살았지만 어떤 일로 다시 지방에 내려가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아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저는 사실 아멘 사업을 처음 만나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뿅 갔기 때문에. 처음에 아멘 플랜 듣고요. 저같이 고민하는 사람은 저는 딱 한 명 만나봤는데 14년 하면서 저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아멘 듣고 24명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명단이 24명이나 있었어요. 엄마, 고모, 이모, 동생. 그랬기 때문에 듣고 와서 뿅 가고 남편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다이아몬드 6명이면 연봉 1억이라는데 난 24명이나 알고 있거든. 이제 끝났어. 근데 3명 알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왜 다이아몬드가 6명만 성공시키면 가능한지. 그때부터 다른 고민이 생겼죠.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통을 하고 제가 뿅 간 이 비전을 전해야 되는데 명단이 없는 거예요. 명단을 창조해야 되겠다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간절하니까. 제가 각도를 바꿔놓고 간절하게 바라보니까 제가 기존에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제 옆에는 슈퍼도 있고 식당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가게들이 질비하더라고요. 이거다.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친숙해지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했어요. 명단 적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친숙 단계로 나가야 되죠. 친숙해지려고 하면요,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칭찬하고 주는 게 최고래요. 그래서 미인 대칭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 식당은 너무 친절하고 맛있어요. 저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주라고 하잖아요. 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뀐 시점이었기 때문에 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혹시나 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남편, 우리 딸 3살 때 함께 알매를 시작했는데요. 국 한 그릇 남겨놓고 같이 나눠 먹고 전부 다 퍼다 줬어요. 그러면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저에게 이렇게 명단을 확장하고 창조하는구나 라는 지혜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지금은 저희 수양 부모님이 되셨고요. 제가 인생에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 이분이 당신 집을 담보로 저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신 분이세요. 저는 남의 사업이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우연히 그 집으로 초대가 됐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 말 없음, 신의 수군 말 없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려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2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뭐냐면, 이 어머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밥을 먹고 나면 숟가락 놓기 전에 물을 먹어야겠구나. 얼른 물 떠다 드리고요. 물 먹고 나면 커피 생각이 나겠다. 얼른 커피 타다 드리고요. 또, 설거지 귀찮으시겠다. 내가 얼른 설거지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저는 원래 말 없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었습니다. 말이 없으면요, 정말 말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배운 것이 수다였어요. 수다. 사실은 아메이 사업 여러분 친숙해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현명하게 수다를 떠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 살아온 이야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또 아메이 들은 이야기, 세미나에서 듣고 배우면 그대로 가서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어느 날 구안의사가 오셨는데 보조식품 당연히 드시고 계셨죠. 근데 오메가3를 안 드시면 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항상 아메이 언제 실패하고, 그 말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할지 모르니까 2개씩 냉장고에 사다 놓는 분이 되셨어요. 이렇게 제품 매니아가 되시니까요, 소개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명단 확장에 있어서 또 다른 정말 훌륭한 도구는 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님이셨어요. 남편분이 간염이 걸리셨는데요. 간염이 걸리면 쉬어주면서 운동도 해주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쉬어준다? 이 간염에 걸린 분들은 피로도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쉬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운동도 한다?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트비를 제가 이제 권했어요. 이스트비가 그 피로도를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간이 할 일을 대신해주니까 힘이 조금 나거든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산을 오르락내리락 운동이 가능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분도 매니아가 되셨죠. 그분의 딸들이 전부 아메이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되셨고요. 또 한 분이 옆집 권사님이신데요. 지금 그로부터 해서 아마 어머니로부터 올라오는 스몰 그 볼륨이 한 400 많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사업 안 하세요. 그런데도 워낙 매니아들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매니아가 있으면요, 본사 프로모션이 있을 때 굉장히 유력합니다. 프로모션이 다 먹혀요. 왜냐하면 평소 아메에 대한 신뢰가 있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다 각자가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가 되어 있고요. 한 분이 이제 그분의 따님을 소개했는데, 따님이 인덕원에서 닭집을 했어요. 저희는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아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 누구든지 기회는 주어지지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명단을 구분해서 안내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매주 내려가서 사업자로 컨택을 해봤지만 아니구나.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스몰로 얼른 돌려서 스몰 볼륨으로 다시 키워내게 됐었죠. 그리고요, 또 한 분의 이제 명단 창조를 해낸 분이 저희 옆집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중풍이 걸리셨어요. 중풍이 걸리면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시는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저희가 매일 놀러 가다시피 해요. 아침에 잠깐 나가기 전에
그래서 GNH 로션, 저희 때는 4,840원인가 이렇게 쌌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핸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왜 이게 구부러져 있고 새카맣고 잘 씻지 못하니까 그죠? 참 쉽지 않았지만 아메리카 간절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핸드 마사지를 막 해주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분의 따님이 오시면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옆집 애기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그분은 능력이 없으신데 분식점을 하는 그분의 따님이 저에게 물건을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이요.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요. 제 이 천만점 또는 초창기 아메이 아름다운 추억. 성공자의 가게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소개를 하신 곳이 여주였었습니다. 여주라는 건 저희가 버스를 타고 여주 시외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10분을 걸어 들어가는 그런 산속에 있는 농장으로 소개를 받게 돼요. 근데 이분이 농장을 하다 보니까 그 소, 뭐 돼지 이런 뭐 사슴 이런 거 키우잖아요. 청소를 하고 나면요. 그 세제 때문에 청태가 막 냇가에 끼었대요. 근데 아멘 세제로 청소를 하고 난 뒤 청태가 없어지면서요. 이게 새롭게 고기가 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원래부터 매니아셨어요. 그래서 찾아뵀는데요. 너무 좋은 분이셨죠. 여기를요. 이제 제품을 주문하면 여러분 초기에 아시죠? 무거운 거, 세제 종류 뭐 등등 이런 것만 시키시잖아요. 보내주면 다음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러 버스 타고 그래 가게 되면요. 돌아올 때는 고구마를 싸주시는데 이 손끝이 겨울 같은 데는요. 고구마를 들고 오면 좋기는 한데 긋고 버스 타고 하면서 끊어지려고 그래요. 나를 보고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얼만큼 간절한지. 그렇게 되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간절하고 기도할 때는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했는데 인천에 사는 새댁이었어요. 3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천, 상도동에서 인천을 가려고 하면 전철을 바꿔 타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문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주문은 보낼 수도 있지만 보내면 다음에 만남이 주선이 안 되잖아요.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뭘 주문했냐면 짜장면, 라면, 에세이, 탈 그것도 3.75 LOC, 쿠로시 이런 거 정말 난감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야 가야 돼.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아니야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거기를 찾아갔는데요. 그래도 후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몬 준비하고 STP 준비까지 하고 근데 그걸 어디에 가져갈까 고민을 했는데 비닐에 넣자니까 혹시 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데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2개를 구했어요. 큰 트렁크를 2개를 구해갖고 끌고 가는데 계단이 턱 있잖아요. 내려다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비도 막 오는 날이었는데 천하 그래도 한다. 그래도 된다. 저는요 일단 그게 꼴인 지점을 생각하면 방법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다고 생각했죠. 내려다 보니까 너무 안심해요. 근데 다행히 어느 총각이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저 같은 간절함으로 계단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예, 저는 지금도 그래서 할머니들 짐 많이 든 사람들 들어줍니다. 경험이 최고의 사역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갔어요. 이제 데몬을 할 생각과 슬프지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때 슬펐냐면 기쁘게 갔는데요. 도착하기 전에 5번 출구 맥도날드로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세상에 집에 가야 데몬도 보여주고 사업 설명도 하는데 집도 알아야 쳐들어가기도 할 건데 큰일 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벌어진 거니까 맥도날드에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웃는 얼굴로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이제 들여다 줘야 되니까 집까지 가져갔는데 들어오라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고 프로스펙팅을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약속이잖아요. 다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났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아기가 보이더라고요. 아기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저희 집에요. 동화책이 너무 좋은 게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마침 올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동화책을 갖다 주는 다음 약속을 합니다. 동화책을 가지고 가니까 그 집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관계를 뒀어요. 미팅에 나오고 이분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아이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스몰로 아주 훌륭한, 어쩌면 평생의 동지처럼 살아가는 친구가 됐죠. 어쨌든요, 암행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개가 일어나는 것은요, 굉장히 꼭 해야 될 우리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단을 창조하고 확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개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고객을 한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면서 한 25명 정도 늘어났고, 그들 속에는 스몰, 저를 위해서 고객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생겨나면서요, 15%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한 8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남들은 SP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넘어가도 SP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SP 가기 위해서 하는 분들 많지 않으시거든요. 다이아몬드 갈 때 되면은 새벽 기도를 하게 되죠. 저는요, SP가 다이아몬드처럼 간절했습니다. 그것도 그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가요, 교회에 처음 나가고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여러분 미팅 참석하고 2달 된 사람이 보석빈을 도전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갈 때는 4시 반에 버스 타고 걸어서 갔는데 올 때는 목사님 데려다 주셨어요. 데려다 주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2달 됐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냐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요, SP가 되고 만약에 한 200만 원 수입이 되고 연말 보너스 1000만 원 정도 받고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 엄마에게 뭔가 해줄 수 있겠다. 깡시골에서 여자를 처음으로 대학 보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한 우리 엄마에게 뭔가 해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서는 SP 참 천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와 함께 생필품 시장을 구축할 사람을 찾아야겠다. 나 혼자 찾아서는 안 되겠다. 함께 할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only 명단을 적은 맵, 여러분 아시 동그라미 그려서 점점점 누구 그분은 제가 후원할 거라는 게 전혀 몰라요. 저만 결정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려놓고요,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사업자는 밀착하고 집중할 때, 그것도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선택해서 집중할 때 가능하구나. 집중이라는 것은요, 거의 매일 만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컨택하지 않았는데 컨택하는 분들이 워낙 집중하고 그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이가 시스템으로 조인됐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가 레그가 누구냐면요, 남편 지인이었어요. 총각이었는데요. 이분이 피라미드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갖고 난 절대 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한대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집으로 와, 국수 먹자. 어떤 데는 비 오는 날은 동동주 동동주에다가 파전에다가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울려 놀다 보니까 우리 어둠이 처음에 딱 가면 무섭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속에 있다가 보면 익숙해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한 게 되잖아요. 저희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이분이 거의 매일을 만나다 보니까 아메이가 무서운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가치를 조금씩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팅에 나오게 됐습니다. 미팅에 나오고 비전을 보고는요, 총각이었는데 6개월 후에 결혼하겠다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6개월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와이프가 늘 저에게 나는 아메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건 저랬건 어쨌든 저희는 후원을 했고, 이분들은 총각이고 신혼이라 이게 명단이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어느 날 간절하니까 거의 저희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떤 애는 가면 문 잠가 놓고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찾아갔죠. 근데 어느 날이요, 그 집에 갔는데 형님이 마침 온 거예요. 그분의 형님이.
근데 그 형님이 S대를 나오셨고 모 공사에 다니는 분이셨어요. 와, 반짝 이분이다.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그때부터요, 밀착해서 헌신하는 거죠, 뭐. 매번 가고 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거절하다 미안해서 미팅에 오게 됩니다. 이분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됐죠. 두 번째 레그는요, 제가 슈퍼, 뭐 어디, 식당 다 이렇게 본 중에 저희 동네에서 제일 예쁜 미용실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원장님이요, 말도 통하지만 예쁘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용실을 후원할 때는 아침 10시에 가라. 왜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가갖고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꿈이 있고, 난 아메이를 봤거든요? 아메이 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나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손님 오면 머리카락도 쓸어주고, 점심때까지 수다 떨다가 같이 식사해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는데, 너무 장사가, 손님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대신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거. 그래서 눈에 어느 정도 뭐가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 놀다 보면 이 미용실은 납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하고 제가 실내 쌓기 해서 집으로 초대하고, 또 고객이 있어요. 그죠? 그럼 고객 막 이야기해서 실내 쌓기 해서 초대하고, 앞집에 또 가게가 있었어요. 이제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저희가 실내 쌓기 해서 놀러 오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보이니까 이 언니가 이제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미팅에 참여하게 돼요. 이렇게 동네를 온통 식당이고 저희가 함께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미용실 언니의 남편분이요, 학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티를 그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은 노는 건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건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뭘 하냐면, 그때 제가 프로스펙팅 할 때 빙팅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빙자한 미팅. 뭘 하냐면 이분이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낚시터를 갑니다. 안성에 쌍용 낚시터라고 있어요. 여러분 조용하고 너무 좋거든요. 제 비밀 장소인데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민박도 하면서 닭도리탕 같은 거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서요, 봉고를 타고 가면서 뽕짝을 틀었다가 싫어하니까 살짝 아메 테이프 틀어놓고 또 인상이 약간 굳어지면 뽕짝으로 부르다가 다시 CD 살짝 틀어주고, 또 낚싯대 들여놓고 아메비전 전하고, 닭도리탕 먹다가 이야기가 잘 되면 화이트보드 펴놓고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했어요. 결론은 그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그 앞집에 피자 언니 파운드 PT 되셨고, 그 앞에 식당 하는 언니 지금 삶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런 거요. 여러분, 명단은 내가 창조해서요 키우는 거, 물 주고, 꿈나무는 그냥 혼자 자라지 않더라고요. 내 수고와 헌신과 마음을 쏟을 때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레그가 나오게 됐었고요. 세 번째 레그는 남편의 지인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능력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저희는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정규반 가만히 낙수물 바위 뚫는거리를 하거든요. 항상 처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가만히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정신성과 규칙성과 반복성을 가진 만남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매번이요 정규반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좋네요 이렇게는 하는데 집으로 일단 초대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번 동안 오신다고 그래서 12번 동안 국수를 계속 삶았어요. 계속 불어 터졌는데도 안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미안했던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미팅을 참석하게 됩니다. 첫 미팅에서 바로 그분도 저처럼 뿅 가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비전이 있나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가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리님이 우리 팀에서도 알만한 빅 리더인 모 리더님이세요. 그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렉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 진짜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느껴요. 남편이 직장 동료의 부인이었어요. 남편은 조금 아멘 사업을 이해하는데 그 부인은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반대해요.
어느 날 화요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곡동. 전철 타고 가서 하곡동 가는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또 걸어서 가는 곳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그 거리에 출근을 했어요. 저녁마다. 첫 번째 갔을 때 지금도 그 부인의 눈매가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쌩 까는 거죠, 완전히. 가서 인사를 했는데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3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저희가 홈미팅이라고 하면 대부분 한 7시 반, 8시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배가 밥 먹었어요?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밥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아, 드세요.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나 만나기 위해서 그 부인하고 제가 연결고리를 엮어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우리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 놓는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미팅에 나오셔갖고 그럼 미팅 초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뭐 키노 미팅을 하고 1대1을 하고 정규반하고 빙땡 모든 끝내 그 골 타켓은요 미팅 초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미팅 초대를 딱 했더니요 저보고 나오면서 금맥을 발견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직장에 함께 있는 분이니까 어때요? 지점장님이 어느 날 소식을 듣고 암회하는 인간들을 다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긴장했어요. 근데 아니다. 성을 지키려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점장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이요. 여러분 지점장님을 초대할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아메이 덕분에 항무지가 장미꽃처럼 변해서요. 지금 잠실 AP 옆에 뭐 정말 너무 감사한 집에 살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것으로 초대해서 기어 들어가는 집에서 사업 설명을 했어요. 사업 설명을 저희가 그때 퍼센테이지 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하는데 뭐로 생각이 안 나니까 또 이렇게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지만 제가 막 땀이 막 나요. 땀이 흠뻑 젖으면서 또를 한 100번 정도 하면서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미팅에 초대가 됐고요. 이분 밑에서 이제 이분이 초대가 됐으니까 능력 있는 분이시죠. 막 초대가 빠르죠. 그러면서 수많은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레그는요. 저희 조카인데 저는 누구 집에 가면 다른 거 안 가져가고요. 아메이 제품을 가져가거든요. 그 중에서 GNH 로션 제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 딸이 화상 입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흉도 하나도 없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GNH 로션하고 치약하고 수박 대신 이걸 가져가거든요. 가져가서 수다 떨다가 사 마시다가 이리 와봐. 이거 모르면 못 쓴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다음 주 여기 올 일이 있거든? 차 한 잔 줘? 이러면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서 또 근데 감사하게도요. 어느 정도 간절하게 정말 궁리하고 전 누굴 만나러 가면 시나리오를 갖고 가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해야지? 타켓은 이거야지? 하다 보니까요. 서너 번 만난 미팅 초대가 돼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6번째 레그는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이제 이제 찾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남편 선배의 전화번호를 어느 날 산소 왔다가 그분이 우리가 궁금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해서 안성이었는데 계속 가면서 이분이 다이아몬드 갈 때 6번째 레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간절하면 다른 각도로 사람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집중을 하다 보면 레그에 집중하다 보면 고객을 잃을 수가 있는데 소비자는요, 고객은요, 여러분 보물창고예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고객은 보물창고예요. 여러분 다음 핀을 갈 때 여기에서 뽑아서 닦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들은 이렇게 잘하다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고객에서 내가 네트워크를 창출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이럴 때는 여러분 본사 프로모션을 기억하세요. 본사 프로모션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본사 프로모션이 있는데 멍한 리더가 있고 반짝반짝한 리더가 있더라고요. 멍한 리더의 이게 팀은 전부 멍이에요. 반짝반짝 리더는 전부 팀이 반짝반짝. 매출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본사 프로모션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프로모션 할 때 세 가지를 늘 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인정신. 메뚜기 이마에서도 전을 펴라. 누구한테도 상인정신. 메뚜기 이마만 해도 이 상인정신이 그런 거래요. 두 번째, 두부 장사가 되라. 두부 사세요. 두부 살 딸랑딸랑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시간에 온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 컨설턴트가 되자. 공부하자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정말 이것을 뿅가도록 제대로 알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타키나발루 너무너무 멋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우리 코키나에서 만납시다.